최근 문재인의 재산을 싹 다 몰수하라고 하여 화제입니다. 도대체 문재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또한 무슨 이유로 몰수하라는 걸까요? 일단 문재인의 재산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자료에 의하면 토지 4억 8,600만 원, 건물 25억 7,20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 예금 7억 8천만 원, 증권 1천만 원 정도의 채무는 16억 원 정도 있습니다. 대략 총 20억 원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20억? 대통령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 농사 짓는 사진을 올리고 공식 재산도 얼마 안 된다고 하니 좌파 사람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문재인의 수입은 연금 월 1,4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방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은 매달 월 1,400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대통령 연금입니다.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조차 내지 않습니다. 또한 비서실 활동비 1억 1,400만 원, 차량 지원비 1억 2천만 원, 해외여행비 8,500만 원, 민간 진료비 1억 2천만 원, 간병비 지원비 8,700만 원 등이 대통령 예우입니다. 참고로 말이 전직 대통령 예우지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 이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단 한 명뿐입니다. 심지어 아까 문재인 재산에 차량도 2천만 원 정도라고 적혀 있었는데, 사실 차량 지원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대 제네시스의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닙니다. 심지어 문재인의 경호원 숫자는 무려 65명인데요. 데일리안의 정기수 씨 칼럼에 의하면 이들 경호 비용으로 매월 약 3천만 원 안팎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려 65명의 경호원을 쓰고 있으니까요. 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의 혜택을 총정리해 비판했는데, 문재인의 사저는 1,000평이 넘습니다. 1,000평이 넘는다는 겁니다. 사저의 경호 부지 매입에 22억 원, 경호동 건축에 40억 원을 들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도대체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은 약 1,4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서관이나 운전기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정말 병원비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어서 문재인은 병원조차 무료로 사용한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감옥에서 몸도 망가졌는데 그것도 본인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니요.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동 집 한 채와 월급 통장 정도만 있었는데 그나마도 삼성동 집 팔아서 내곡동 집을 사고 추징과 벌금으로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박지만 회장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찾아와가지고 집을 구하는 걸 도와주고, 생활비가 없다 하여 생활비도 도와주고 병원비도 도와줘서 박지만 회장이 간신히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문재인은 평산 책방을 열어서도 화제였습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을 비판하면서 책을 무려 5,882권이나 팔았고, 책값을 최소 15,000원 정도로 치면 서점목 쓴 40%고 일주일 수입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무려 일주일에 3,500만 원이고 한 달로 따지면 1억 4천만 원, 1년으로 따지면 1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심지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책방에서 커피도 팔고 있는데 웬만한 책방은 책보다 커피 수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즉 이보다 많은 카페 수입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평산에서 돈을 쓸어 모으는 중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이유로 이러한 문재인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계성 대표의 칼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5년은 70년 쌓은 공무원의 기관과 역량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문재인은 산업부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시켜서 탈원전을 실행해서 잘 나가던 한국의 원전 산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천조 원전 시장을 잃어버렸다.
산업부는 60에서 70년도에 수출 주도 성장과 중화공업 육성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부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업부 출신이듯 엘리트 경제 관료들이 사실상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초기에 이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에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이 된다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 거죠. 문재인 탈원전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지시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반대했고,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너 죽을래?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묵살하고 즉시 가동 중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공산혁명을 통해 김정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피와 땀으로 눈물로 일으킨 대한민국의 70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는데요. 400조 빚을 내서 패거리들, 카르텔을 조직하여서 혈세 도둑질을 했다고 합니다. 400조 1분 이자가 1억인데 이게 다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된 겁니다. 태양광 카르텔, 철근 없는 아파트 주택공사 카르텔, 심지어 세계 잼버리 새만금 카르텔, 좌익 시민단체 카르텔, 북한 퍼주기 카르텔 등등 대한민국을 거덜내놓고 이재명 민주당은 괴담 정치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이보다 빚을 더 내자고 하고 있죠. 70년 동안 나라빚 600조는 포철, 인천공항, 고속도로, 항만시설 등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이 빚을 낸 400조는 카르텔을 조성하여 사실상 남은 것들이 없고 북한과 문재인 패거리들의 주머니 돈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탈원전, 보해체 등 답을 정해놓은 정책에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줄 엉터리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거수기 역할만 맡긴 사실상 조폭식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재정 파수꾼 기획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미래세대 자산을 훔치는 나라 빚 급증도 개의치 않으면서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빚을 내서 돈을 풀었습니다. 통계 분칠에 통계 지표 바꾸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이 통계 관련해서도 최근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은 외고 진학시키고 유학 보내고 서류 조작해서 명문 학벌 만들어주면서 하늘 쳐다보지 말고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개천을 만들자면서 서민들에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사실상 니들이 못 사는 건 다 사회 탓이다. 다 돈을 퍼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를 돈으로 사버리는 포퓰리즘 정책. 그렇게 조국 같은 인간들을 장관으로 내세워가지고 문재인 말대로 생각 없는 국민들이 정신 차려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문재인은 생각 없는 국민들 믿고 이 사는 가붕개, 붕어, 개구리, 가재 같은 공화국에서 국가 대개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국민들을 정말로 물로 본 거죠. 국민들 상대로 공산당을 완전히 만들려고 하다가 5년 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이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를 자유민국당의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정리했는데요. 1번 탈원전 피해 1000조 원, 23년도 1월 1일부터 전기료 9.5%를 인상시키고 가스, 공공요금 인상은 전기료가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전 부채는 50조 원이 되어버렸고 문재인은 5년간 쌓인 손실액이 천문학적인 돈인 11조 원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로 손실액이 2조 원이 되고요. 한전공대 설립 비용으로 1조 6천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의 재산 몰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